결혼식 당일 아침. 나는 호텔 신부 대기실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하얀 웨딩드레스. 헤어와 메이크업이 끝난 내 얼굴은 분명 웃고 있었지만 눈은 이상하게도 불안해 보였다. 왜 이렇게 긴장돼?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다들 그렇다. 오늘은 그냥 웃기만 해. 신랑 민호와는 연애 5년 동거 1년. 서로의 부족함도 성격도 어느 정도는 다 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길 게 없다고 믿었다. 그날 아침까지는 식장에 도착해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기 전 잠깐 신랑 대기실 쪽을 지나게 됐다. 그때였다. 민호의 친구들 몇 명이 작게 모여서 수군대고 있었다. 야, 진짜 할 거야? 지금 아니면 기회 없긴 하지. 근데 이건 선 넘는 거 아냐? 표정들이 전혀 축하 분위기가 아니었다. 내가 지나가자 순간 조용해졌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이상했다. 너무 이상했다. 그때 신랑 민호가 나를 보고 웃었다. 왜 그래? 긴장했어?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냥 조금. 하지만 가슴 한쪽이 괜히 서늘해졌다. 드디어 예식 시작. 웨딩홀 안은 은은한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했다. 하객석에는 양가 부모님, 친척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까지 꽉 차 있었다.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가며 나는 생각했다. 그래, 오늘은 행복해야 해. 민호는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조금 안심이 됐다. 괜한 불안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바로 그때였다. 신랑 측 하객석 두 번째 줄. 민호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정우가 눈에 들어왔다. 연애할 때도 몇 번 본 적은 있었다. 술 좋아하고 말 많고 늘 농담으로 분위기 띄우는 사람. 하지만 그날의 정우는 달랐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 시선을 느낀 순간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에 이상한 불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주례가 끝나고 다음 순서는 신랑 친구의 축사. 사회자가 말했다. 신랑의 오랜 친구인 정우 씨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순간 정우의 친구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왜 저 표정이지? 정우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흔들렸다. 하객들은 처음엔 그냥 웃으며 바라봤다. 나 역시 긴장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우의 다음 말이 모든 걸 망가뜨렸다. 이 결혼 사실 전 반대합니다. 순간 웨딩홀 안이 정지된 것처럼 조용해졌다. 사회자는 당황했고 민호는 굳은 얼굴로 정우를 바라봤다. 정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민호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정우는 마이크를 꽉 쥐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신부님, 이 결혼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무슨 소리야? 이게 축사야?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민호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지금 당장 내려와. 하지만 정우는 멈추지 않았다. 민호는 결혼 전까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어디선가 짧은 비명이 터졌다. 나는 귀가 멍해졌다. 정우야. 민호가 단상 쪽으로 뛰어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우는 마지막 말을 던졌다. 그 상대 저한테도 연락해 왔습니다. 순간 결혼식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다. 정우의 말이 끝나자 결혼식장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사회자는 어쩔 줄 몰라 마이크를 내려놓았고 주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설마 지금 농담하는 거야?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다. 나는 민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분노도 아니고 당황도 아니고 도망치고 싶은 사람의 얼굴. 민호. 내 목소리는 떨렸다. 저 말 무슨 뜻이야?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 말 믿을 거야? 그 대답이 곧 대답이었다. 정우는 단상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오히려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아니면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친구 하나가 정우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정우는 소리쳤다. 야, 너도 알고 있잖아. 우리가 다 같이 덮어줬던 거. 그 말에 민호 친구들 몇 명이 고개를 숙였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덮어줬다고? 다 같이 알고 있었다고? 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버거워졌다. 정우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이름까지 말해야 믿으실 것 같아서요. 민호가 소리쳤다. 정우야, 미쳤어. 하지만 정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 여자 이름은 서윤입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서윤. 그 이름은 너무 익숙했다. 민호 회사 동료. 회식 때 몇 번 같이 봤던 사람. 민호가 그냥 후배라고 말했던 여자. 나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니야. 아니라고 말해줘. 하지만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신부 측 가족석에서 아버지가 일어섰다. 이 결혼 지금 중단합시다. 그 말 한마디에 식장은 완전히 무너졌다. 민호 어머니가 소리쳤다. 지금 무슨 짓이에요? 이 많은 하객들 앞에서.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다. 우리 딸은 이런 상태로 결혼 못 시킵니다. 나는 아버지의 등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다. 결혼식은 그 자리에서 중단됐다. 버진 로드를 걸어 나올 때 나는 신부가 아니라 사람 하나였다. 그날 밤 나는 호텔 방에 혼자 있었다. 웨딩드레스는 벗어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민호에게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대신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서윤입니다. 오늘 일. 저도 죄송합니다. 손이 떨렸다. 잠시 후 추가 메시지가 왔다. 정우 씨가 일부러 오늘을 선택한 이유 신부님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구나.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그날 밤 호텔 방 창밖에는 결혼식장 조명이 아직도 환하게 켜져 있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윤이라는 이름. 민호의 그냥 회사 후배. 신부님 혹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전화를 눌렀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 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언제부터였어요? 내가 묻자 서윤은 조용히 말했다. 결혼 준비 시작하기 전부터요. 서윤의 말은 차분했지만 내용은 잔인했다. 민호 오빠는 자주 말했어요. 결혼은 형식일 뿐이라고.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럼 그 사람은 나와 결혼하면서도 네. 서윤은 부정하지 않았다. 저와도 만났어요. 더 잔인한 건 그 다음 말이었다. 결혼식 전날까지도요. 그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드레스를 맞추고 청첩장을 돌리고 미래를 상상하던 그 시간에 그 사람은 다른 여자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정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날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만난 정우는 결혼식 날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왜 하필 그날이었어요? 내 질문에 정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나도 비겁했어요. 그동안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그는 믿기 힘든 말을 꺼냈다. 서윤을 처음 민호한테 소개한 사람이 나예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서윤을 좋아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한 거였어요. 민호가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도 믿어줬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심해졌다고 했다. 결혼식 날짜가 잡혔을 때 서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폭로한 건 복수도 맞아요. 하지만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신부님만큼은 속인 채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찾아왔다. 얼굴은 수척했고 목소리는 다급했다. 다 오해야. 서윤이랑은 이미 끝난 사이였어.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언제 끝났는데? 결혼식 전에. 전날까지 만났다는 말 들었어. 민호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했다. 그냥 정리하는 과정이었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다. 민호,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넌 나한테 사과할 자격도 없어. 민호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와 있었다. 결혼식이 취소됐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퍼졌다. 그 결혼식에서 난리 났다며? 신랑 바람 피웠다던데? 신랑 친구가 폭로했다는 게 진짜야? 하루 만에 내 이름은 소문의 주인공이 됐다.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고 메신저에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덧붙여지고 있었다. 나는 결국 휴대폰 전원을 껐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내 마음은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되겠구나. 며칠 뒤 양가 부모가 한자리에 모였다. 민호 어머니는 첫 마디부터 그랬다. 요즘 애들 이 정도 일로 결혼을 깨요? 그 말에 우리 엄마의 얼굴이 굳었다. 이 정도 일이라뇨? 결혼식 전날까지 다른 여자를 만난 게 이 정도입니까? 민호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호 어머니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참고 넘어가면. 그 순간 내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는 참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자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 끝이 났다. 그날 밤 민호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 둘만 잘 살면 되잖아.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그리고 짧게 답했다. 넌 아직도 문제를 나 말고 세상 탓으로 돌리고 있어. 잠시 후 민호는 전화를 걸어왔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억울해 보였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결혼식 날 폭로가 없었으면 넌 끝까지 숨겼겠지. 그는 부정하지 못했다. 며칠 후 서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저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모든 걸 알고 나니까 아무 일도 예전처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한참을 듣다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도 상처받은 건 맞아요. 서윤은 잠시 울음을 삼켰다. 그래도 제가 한 일은 변명할 수 없죠. 그녀는 더 이상 민호와 연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나를 위로했다. 결혼식이 예정됐던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신혼집으로 계약했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혼자 사는 첫날 밤 불을 끄고 누워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혼자인 게 외로운 게 아니라 거짓과 함께 사는 게 외로웠던 거구나. 거울 속에 나는 예전보다 조금 말라 있었지만 눈빛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자신을 낮추지 않는 눈. 결혼식 폭로 이후 정우는 모든 모임에서 사라졌다. 민호 친구들 단톡방에서는 정우를 두고 말이 많았다. 선을 넘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결혼식 날 폭로는 너무 잔인했어. 하지만 정우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욕먹을 거 알아요. 그래도 누군가는 멈춰야 했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민호는 회사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 사내에서 서윤과의 관계가 이미 소문이 나 있었고 결혼식 사건 이후 더 이상 덮을 수 없게 됐다. 결국 민호는 부서 이동을 당했고 중요 프로젝트에서도 배제됐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민호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나 모든 걸 잃었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 잃은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야.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몇 달 후 나는 우연히 정우를 다시 만났다. 편의점 앞 비 오는 저녁이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말수가 적어 보였다.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요? 그 말에 정우는 안도 안 된 미소 지었다. 그날 우리는 아무 과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저 비가 언제쯤 그칠지,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인지 그런 이야기만 했다. 그게 오히려 편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결혼식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를 찾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소문이 사라진 자리에는 내가 남아 있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덧나지는 않았다. 나는 이제 그 일을 망가진 결혼식이 아니라 피해갈 수 있었던 결혼으로 부르게 됐다. 어느 날 민호에게서 정말 마지막 연락이 왔다. 행복해져라. 진심으로. 그 문장을 읽고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대화를 삭제했다. 미움도 후회도 미련도 남기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아무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다. 어느새 결혼식이 취소된 지 1년이 다 되어갔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 후 혼자 밥을 먹고 주말엔 산책을 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 숨쉬고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날 결혼을 했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 아마도 불안과 의심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버티고 있었겠지. 나는 그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조용히 감사했다. 우연히 결혼식장 근처를 지나게 됐다. 유리창 너머로 다른 신부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장면.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담담했다. 그날의 폭탄 선언은 나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나를 구해냈다. 사람들은 정우의 행동을 두고 아직도 말이 많겠지만 적어도 나에게 그날은 거짓에서 빠져나온 날이었다. 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지금의 나는 누군가의 아내도 약혼자도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할
사람도 아니다. 결혼식장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날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사랑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것, 결혼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행복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존중받는 데서 온다는 것.